그럼 분당에 어딜 사야 되나? 불패죠. 그래서 네. 불패.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막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벌써 분당이 30년 됐더라고요. 30년 됐어요.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30년 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는 한 30년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재건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일산 그러면 거기 다 30년 전에 다 생겼잖아요. 네. 분당도 30년 전에 다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 방향성도 알겠고 뭣도 알겠으니까 나 분당으로 갈 거야. 그럼 분당에 어딜 사야 되나? 네. 어디는 재건축이 한 번에 다 되진 않을 테니까 네. 먼저 되는 곳이 있고 뭐 늦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 내가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나는 분당으로 간다 또는 일산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주택을 좀 아파트를 선정을 하면 좋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지 지분을 봐야 돼요. 대지 지분이요. 네, 그리고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우선 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 단지의 어떤 대지 지분이 한 15평 이상이 넘어가면 되게 안전해요. 근데 이제 이 15평이 넘어가는 단지가 있는데 제가 평균 대지 지분이라 했는데 이게 10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평짜리의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있을 수 있고 한 40평이면은 그러면은 대지분이 한 17평, 20평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지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지 지분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대지 면적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면적. 네. 거기에 세대수를 나눠 버리면은 평균이 나와요. 간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평형이 따르니까 평형적인 비율은 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그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지 지분이 있어야지 사업성이 있고 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대지 지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대지 지분은 내가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용적률이에요. 예, 용적률인데 그 용적률도 용도 지역상 1종, 2종, 3종이 있어요. 네. 근데 2종은 그냥 법상에서는 250%까지밖에 용적률을 못 올려요. 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뭐 25층밖에 못 올린다고 해요. 그냥 절대적인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300%는 30층까지밖에 못 올린다고 쳐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내가 지금 2종인데 용적률을 200% 썼다. 네. 그러면은 2종은 아까 250%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200%까지 기존 주택을 썼으면 50%밖에 안 남은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사업성이 안 나와요. 20층짜리 아파트였으면은 25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원래는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3종에 200%다. 네. 이러면 3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3종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를 올릴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또 사업성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올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대지 지분을 확인을 못 하면은 용도 지역을 보고 네.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어떤 마지노선을 확인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 마지노선 중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은 대충 대지 지분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용적률이 100%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냐? 다 다르긴 한데 80년대 지어진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건물. 불패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길 가다가 5층짜리 주공 보이면은 가슴이 설레인다고 하셨던 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렇죠. 아직도 경기도권에는 남아 있는 곳곳에 데가 남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5층짜리 많이 없으니까 일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입지가 분당보다는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에도 3종에서 용적률이 한 160% 정도까지 쓰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의 방향이 이제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400%, 500%까지 올리겠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 좀 걸리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용적률의 추이를 보면서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용적률이 좋기만 하면 안 되고 입지도 괜찮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입지. 일산 같은 경우는 뭐 GTX 노선이 들어오는 데서 연결이 되는 구축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네. 근데 얘가 용적률 3종이고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많다.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일산 같은 건 대형 평수가 대지 지분이 좀 많은 게 뭐 원래 많지만은 네. 괜찮은데 입지랑 결합이 잘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찾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걸 찾아도 상관없어요. 입지가 역하고 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네. 분당은 좋은 입지입니다. 그 동네 자체가. 예. 그래서 꼬리를 접근을 해도 네. 사실은 그게 새 아파트가 되면은 좋은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입지에 대한 가치들을 그 물건들이 여기 아니라 잘 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도 네.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대지분이 제가 이제 뽑아 보니까 진짜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접근 방법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면 되고 평촌도 괜찮고 이제 상충되는 거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이 재건축된다면은 기다려야지라고 하는 사람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백도를 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재건축이 용적률을 올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법도 아직까지 개정 안 됐으면 기다려야 되고 재건축이 또 리모델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거나 이런 데는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리모델링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대선 전까지 또 리모델링에 막 관심들이 갔었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재건축이 조금 속도가 나나 보다 그러니까 나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거 빼고 다시 재건축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리모델링을 맞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재건축 방향은 나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